자, 같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이거 개념이니까, 우리가 1번의 1번 선지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왼쪽에 나와 있긴 하지만, 관형사형 어미들이 표현하는 시제는 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 읽을, 그러면 미래죠. 그치? 그 다음에 읽은, 과거입니다. 읽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시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뒤쪽에 문법 요소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만약 읽던, 과거죠. 그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사절 이외에 명사절도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도 서술어를 수식한다. 왜? 명사절의 역할이 뭐죠?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게 맞죠. 명사절도. 이거 선지 좋다. 선지 좋아. 자, 3번에. 자, 인용절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아니고요. 이건 인용절이 아니라 명사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서술절은 표지가 따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주어. 자, 그다음 5번에 안긴 문장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기능한다. 당연하겠죠. 그치? 어렵지 않아요. 전화번 3번인데 1, 2번의 선지가 꽤 어려웠을 거야. 자, 2번 문제. 다음 중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기억 보니까 명사절입니다. 음기 없으면 정답이에요. 자, 정당 했음. 자, 정답 2번. 자, 소리도 없이는 뭐죠? 부사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부사절. 자, 3번에는 가기. 그 다음에 4번에 준비하기. 그 다음에 5번에 해냈음. 자, 이것만 눈에 들어와 주면 자, 어렵지 않았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중 니은의 예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조금 또 문법 요소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자, 니은이 보니까 관형절에서는 시제가 좀 다를 수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읽은, 읽던, 이건 과거죠. 그 다음에 읽는, 자, 이것은 현재고요. 읽을, 그럼 이거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공을 차단, 자, 이거 과거고요. 밥을 먹는, 현재입니다. 자, 깊을 것이다. 미래인가요? 미래는 깊어질 것이라는 얘기일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이거는요, 추측입니다. 깊을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야, 추측. 이것은,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자, 본,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그렇죠? 이것은 미래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3번은 추측입니다. 매우 깊을 것이다. 자, 넘버 4. 자, 보기를 읽고 보기의 문장을 탐구한 경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 정답은 5번인데요. 자, 5번 정답 선지 한번 볼게. 이에 안긴 문장은, 자, 이에 안긴 문장.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말도 없이,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뭐뭐 없이,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이니까 뒤에 있는, 자, 뭘 꾸며주는 거야? 가버렸다 꾸며주는 거야. 그럼 가버렸다니까 부서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죠. 자, A 같은 경우는, 자, A가, 민희는 성격이 소탈하다. 서술절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B 같은 경우는 피기가 눈에 들어와야죠. 명사절. 자, C 같은 경우는, 자, 민희는 꽃이 핀 정원을, 자, 산책했다. 관형절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관형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저기 C 있잖아. 그거 관형절인데, 자, 이거 관계관형절이니, 동격관형절이니, 꽃이 피다 자체에 뭐가 생략된 게 있나?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동격관형절인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D 한번 보시면, 빨리 먹자고! 인용절이죠.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자, 퍼펙트 합니다. 잘했어요. 넘겨요. 윤채 여기 코에 뭐가 나면 누군가가 널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 코에 뭐가 나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 이마에 뭐가 나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마에 그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났었거든? 맞는 것 같아. 이마에 한 3개 났을 때 내가 그때 한 3명 좋아했었어. 그랬던 것 같아. 자,
아무튼 이게 누가 이제 나를 좋아하면 코에 뭐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선생님 코에 엄청 막. 자, 넘어갑니다. 자, 5, 6, 7,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5, 6, 7, 8, 9, 10. 자, 시작. 잠깐만. 얘들아, 7, 10은 풀지 마. 7하고 10은 풀지 말고 딱 네 문제만. 자, 스피드 있게 가보자. 그럼. 피면 되지. 자, 2분. 자, 2분 정도 드릴게요. 좀 잘 나오고 있나? 목소리가? 자, 볼까요?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유정이는 학교까지 걸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생각이 없다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절인지 볼게요. 걸어갈 끝났잖아. 관형절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수식하는 관형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아, 특히 동그라미 2번. 거기 봐야 돼. 아주머니는 정이 많으시다. SSV.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서술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으로 익히라고. 눈으로 익히라고. 그래서 계속 이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6번 갑니다.
관형절로 안기는 거냐 주어가 생략된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 정답 먼저 보고 나머지 볼게요. 자, 준비한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치? 준비한. 그러면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하다. 철수가 준비하다. 이래도 괜찮아. 철수가 책임지다. 괜찮고요.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됐어요. 지금 뭐야? 그러면 철수가 준비했다. 이상하잖아. 무엇을? 목적어. 그렇지. 행사를.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인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전화 5번이고요. 나머지는 주어가 맞아요. 1번에 꽃이 피다. 2번에 2번 선지 별표 하나죠. 이거 자칫 여러분들 긴장하면 놓칩니다. 형이 공원에 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문장을 어디까지 묶어버리냐면 형이 공원에 갔다 이렇게까지 묶을 수 있어. 자, 그래서 누가 간 거야? 동생이 공원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생이 공원에 갔다. 3번은 뭐냐면 누나가 간호사가 되었다. 자, 얘들아, 근데 잘 봐야 돼. 영수가 간호사가 된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영수가 간호사가 된. 자, 간호사의 문장 성분은 뭐예요? 보어. 그렇지. 이거 놓치면 안 돼. 간호사가는 문장 성분이 보어야. 그래서 일부러 쌤이 되다 아니다 이를 집어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자,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그래서 문제가 보기에 A, B에 들어있는 절의 종류와 기능을 이야기하래. 그러면 우리가 A 같은 경우 어떻게 묶으면 돼? 집에 가기 이렇게 묶어도 되지. 집에 가기 무슨 절? 명사절이고 뒤에 부사격 조사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명사절이니까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 이렇게 가면 퍼펙트한 거야. 부사절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막 강조했던 거야. 자, 철수는 밤에 땀이 나게 뛰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에 땀이 나면. 자, 그럼 볼게요. 그 땀이 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슨 절? 부사절. 그렇죠. 뒤에 있는 뛰었다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땀이 나다. 자, 넘버 8. 윗글을 참고할 때 문장이 이어진 방법이, 자,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갈게요. 자, 잠이 와서 뭐뭐서라고 우리가 여기 전체 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잠이 와서니까 와서 뭐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인이죠. 원인. 뭐뭐려고 나오면 의도. 자, 그다음에 생기더라도 양보. 그 다음에 뭐뭐면 그러면 조건입니다. 그렇죠? 밑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렇죠? 자, 9번 볼게요. 문장의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 기억 뭐야? 양보. 더라도. 자, 요거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고요. 나머지 보자. 집이 좁기 때문에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원인. 자, 그리고 면 조건. 떠나기 위해서니까 의도. 그 다음에 추우기 때문에 만약에 날씨가 추운데 그러면 상황이 되는 거야. 추운데 이렇게 생기면 상황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추우니까 그래서 원인.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10번 볼게요. 문장에서 앞절과 뒷절을 이어주는 요소를 찾고, 자, 어떤 의미 관계인다. 자, 그래서 거기는 려면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시작하다, 시작하고, 시작하니. 그러니까 뒤에 려면이 바로 어미가 되고요. 그건 뭐죠? 조건이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오늘의 마지막 11, 16입니다.
11번 문제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11번에는 자, 견문장을 혼문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그쵸? 견문장을 혼문장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니? 그러면 2번이에요. 기역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나 생각을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 자, 빨리 진행되는 변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한다. 그래서 간결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번 볼게요. 이거 좋은 문제야. 12번 별표 하나 딱 치고 분석 다시 한번 해봐. 자, 여기에는 우리가 관형절이 눈에 들어와요. 자전거를 선물한, 그치? 관형절이 눈에 들어오고 뒤에 있는 자, 산타 할아버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장을 어떻게? 둘로 나눠질 수 있겠지, 그치? 산타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자, 선물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였다. 맞아요? 주어가 동일합니다. 두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지. 그러니까 5번 선지가 맞는 거예요. 됐죠? 맞는 거고요. 자전거를 선물했다. 이거 관계관형절이지. 누가?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자전거를 선물했다. 산타 할아버지. 자, 특히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4번. 동그라미 4번. 안긴 문장이 자전거를 선물하다잖아. 생략됐을 뿐입니다. 알겠지?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야. 따라서 산타 할아버지라는 주어와 자전거를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한 서술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는 엄마셨다 이렇게 되게 낭만적이다 이거. 자, 안긴 문장 속에 종속절이 다시 들어있진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볼게요. 자, 이거 쉽게 갈게요. C만 보시면 돼요. C. 소년이 다리가 부러진 새를 보자. 다리가 부러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장 성분이 생략됐니?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1번입니다. 이거 없네. 난 이거 하려고 했어. 새가 다리가 부러졌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절? 서술절. 이렇게 나와줘야 돼. 새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서술절. 새가 다리가 부러져 서술절. 자, 14번. 자, 기억 보세요. 자, 기억은 무슨 절? 서술절 좋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크다. 자, 니은 형이 아빠가 되었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술절이죠. 형이 아빠가 되었다. 서술절. 그래서 형이 엄마가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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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일드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제목이 남자 가정부인데 되게 재밌었어. 선생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남자 가정부가 있어. 그러니까 그 가정부로 일하는 거야. 그 남자가 딱 이렇게 얘기해. 내 꿈은 엄마였다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보면서 선생님 울컥했잖아. 그거 보면서 울컥했어. 그래서 거기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막 일하느라 힘든 딱 20대 그 친구를 되게 따뜻하게 막 이렇게 챙겨주더라고. 남자 가정부가. 되게 울컥했어. 엄마였어. 막 이렇게. 자, 그 다음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 사고 과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 낱말은 세 가지. go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니? 대등입니다. 대등이면서 나열 이렇게 가야 돼. 대등이면서 나열 이렇게 가셔야 돼.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자, 15번 볼게요. 15번. 보기에 A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우리는 해가 뜨기를 기다려. 해가 뜨기, 무슨 절? 명사절, 그렇지, 음기. 자, 소리도 없이 나오면 늘 무슨 절? 부사절.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2번인데요. 자, B는 우리는의 서술어인, 자, D가 어디 있어? 우리는의 뭐야? 아니죠. 그러니까 야, 이 선지는 뭘 묻는 거야? 이 선지 뭘 묻는 거야? 그렇지. 서술절이니 그걸 묻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파악했으면 우리 애기들 잘했어. 자, 16번 봐봐. 보기에 A, B에 사용된 꽃이 피어서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다 맞죠? 꽃송이 그거죠, 지금. 꽃이 피어서. 그쵸? 우리 둘만 뭐 거기 그곳에 뭐 그림 아름답게 거 아니지? 꽃이 피어서 마음이 흥겼다. 우선은 둘 다 A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꽃이 피어서 마음이 흥겼다. 뭐뭐 어서 붙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면서 어서는 원인. 그렇지? 어서 원인. 자, 꽃이 피어서로 묶으면 이것은 뭐죠? 부사절이 안긴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퍼펙트합니다. 오늘 깔끔하게 끝냈어요. 다음 주 이제 문법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법 요소.